그러면서 영어라는 언어가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여러 가지 쭉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영어의 수동태 표현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든지 하나의 단어가 명사, 동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거, 이거는 사실 우리도 영어 공부하면서 고생하는 부분이라서 공감이 가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영어가 덜 굴절된 uninflected 된 언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학습이 수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내 모국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이 비동사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죠. 주어에 따라서, 인칭에 따라서 굳이 am,is 세 개로 구별을 해서 써달라고 하는데 좀 왜 그런지 모르겠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 붙여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가죠. 우리말 같은 경우는 주어의 인칭이라든지 수라든지 그런 정보를 동사 형태에 굳이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게 약간 표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좀 불필요해 보이고 왜 쓰지? 좀 혼란스럽고 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칭, 성수, 시제 이런 문법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굴절, inflection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이 점에서 영어가 쉽다, uninflected다 라고 한 이유는 비교 대상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잠깐 스페인어 공부에 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포기를 했거든요. 이 수와 인칭이 이미 저한테 충분히 버거운데 심지어 성별에 관한 정보까지를 이 단어의 모양에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넘어가야 할 산이 이렇게 너무 높아 보이길래 그냥 아예 오르기 전에 포기를.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는 영어 학습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영어권 학습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겠죠. 그냥 똑같이 가다 쓰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굳이 가시다, 쓰시다 이 시를 붙여야 되고, 먹다는 아예 별도의 어휘를 쓰라고 하죠. 드시다. 영어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보를 우리말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형태에 막 반영을 하지는 않죠. 그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화자는 상대방의 지위에 걸맞게 동사, 어미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어, 우리말과 굉장히 유사하죠.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존대체계도 그렇고 똑같이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게 언어마다 다 다르구나, 어휘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어떤 고유의 복잡성, 단순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저는 그분은 이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좀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모국어가 내 유일한 경험이면 어떤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열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그 점이 장기적으로 외국어 학습의 태도라든지 학습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유연성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